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째를 맞이한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체를 여러 발을 발사를 했는데 정치권의 우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우려 이야기 듣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와 한미 동맹 그리고 국방부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단 말입니까? 북한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때리는 상황에서도 환경 영향 운운하실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연내에 사드 배치를 완수해 주십시오. 북한이 또다시 지대함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참여를 부를 뿐입니다. 준비된 대통령을 공언해온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당은 국가안보 수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같은 야권이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좀 다소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사실 이제 오늘 북한이 발사한 지대함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땅에서 함선을 상대로 이제 쏜 미사일인데 200km가 200km 날아갔다고 하는 건데 네. 어떤 미사일이고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5번째 미사일 발사라고 그러죠. 근데 각각의 미사일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기존에 발사했던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위주라면 오늘은 순항미사일이거든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발사 원리가 다르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달고 원하는 목표를 거의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함정을 향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낮은 고도로 이 비행을 하고요. 수면 위에서요? 예, 수면 위에서 비행을 하다가 목표 가까운 데 가서 고도를 상승시켜서 빨리 하강하면서 위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북한이 이런 순항 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한 것은 최근에 미국이 핵 항공모함을 가지고 동해상에서 북한에 대한 그 무력 시위, 억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따라서 북한은 그런 어떤 미국의 압박과 그런 이 군사적 시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기술도 문제지만 이걸 10일마다 거의 매주 한 일주일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사일 발사 특징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간격으로 계속 발사를 하고 있고 또 매번 발사할 때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거리도 다르고 발사 위치도 다르고 발사의 고도도 다르고요. 거리도 다릅니다. 이것은 북한은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종류, 단거리로부터 중거리, 중장거리 지금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끝났다고 그랬고 최근에도 북한 매체에서 이제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라도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차례의 미사일을 보면 결국은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ICBM.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인데 결국은 자기들은 모든 형태의 미사일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고 목표는 결국 주한미군, 주일미군, 구암, 하와이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오늘 쏜 그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이 지금 이제 동해상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겨냥한 것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들어오는 것을 좀 견제하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탄소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고도로 발사를 해서 그 위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지대함 미사일로서 또는 함대함 미사일로서 상당히 유용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함대지 미사일로도 사용이 되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미국 항공모함이라든지 예. 만약에 유사시에 미군이 증원할 경우 그 증원 전력을 해상에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오늘 지대함 순항 미사일 이런 네. 역량을 계속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지. 사실인데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30일이 지났는데 또 문재인 정부 다른 전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대화 제스처, 대화 의지를 좀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이 거듭 미사일 발사 도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이런 거죠.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를 북한도 바랐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새 정부와 함께 무언가 대화라든지 또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북한 정부와 대화와 교류를 하기 원한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그렇게 짝짝꿍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조건을 제시하거나 또는 비핵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대화에 나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심 없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민족 공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외세와의 공조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남남 갈등 우려도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잠시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북핵 해월 미국 방문에 한미동맹 재확인하겠다. 국민안위에는 타협이 없다. 상당히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 미사일 발사가 14일에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주재한 NSC 회의는 아니었지만 그 NSC 회의에 잠시 참여를 하셨고 끝난 다음에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때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다. 한미 연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게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대화도 가능하다.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것이 정말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라면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NSC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를 하셨어요. 전체 회의를 총리도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 이를테면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 또 특사 파견 그다음에 곧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태도 변화를 유도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가 완전히 검증하는 가능한 방향으로 폐기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연합 방위 태세를 분명히 확고하게 하고 우리 자주적인 방위 역량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보 태세를 강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언급한 NSC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대변인으로 발표한 오늘 회의 결과는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적절했다. 시적절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돼야 한미 동맹과 공조가 확고해지고 결국 북한의 변화 유도도 가능하고 비핵화와
평화 정착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제 우려, 기후일 수도 있겠으나 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이 더 강화하고 결국은 이제 제재와 압박 쪽으로 정책 기조가 또 잡힌다고 하면 북한이 또 반발해서 또 도발을 하고 또 뭐 ICBM 뭐 핵실험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지요.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은 자멸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작년 3월에 2270호가 나왔고 본격적인 대북 제재가 시작된 지는 이제 6개월 내지 1년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언급을 했지만 북한을 향한 제재와 압박의 수위는 이제 10개 중에 이제 한 8개 정도 했을 뿐이다. 남은 제재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네.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망할 것인가, 핵을 내려놓고 생존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 기로에 서게끔 만들어야 하는 그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는 것만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 사드 이게 참 굉장히 뜨거운 감자,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다 보면 사드 아까 우리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었던 것처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될까요? 근데 사드는 너무 정치화됐어요. 기본적으로 사드는 방어 무기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고 우리 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심을 하고 미국의 요구에 동의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주한미군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안전하면 한미동맹이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이 공고해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태세가 강화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과 그런 결정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주한미군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주한미군의 안전은 더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좀 전에 이제 한미 동맹 강화,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가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사드 관련 논란이 계속 지연되거나 계속 이제 논란이 계속 거듭될 경우에 네. 한미 동맹 약화, 아까 말씀 주셨던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나 이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나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드 배치가 지연되면 될수록 결국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이 지나치게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제 환경영향평가,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도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 또 그렇지 않은 입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국민들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요. 우리 국내법적 절차를 잘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또 한미 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법 절차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헌법에서는 안전 문제,
우리 국민의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렇죠 강조하는 것이 저는 또 국민의 헌법의 안위. 정신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째가 됐는데 북한 참 보란 듯이 미사일 개발 계속 이렇게 선보이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 어떤 전략, 어떤 자세로 좀 요 난국을 좀 풀어가야 될까요? 정리해 지금 우리가 주시죠. 남북 관계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분단 70년 이상이 지났고 또 남북 간의 회담을 한 것도 70년대 초부터 이제 벌써 한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 많이 봐왔잖아요. 저는 뭐 북한 군인들과 많은 협상을 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면 북한은 그걸 반드시 악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교류가 필요하고 남북관계가 발전돼야 한다는 건 그건 자명한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면 할수록 북한은 그걸 최대한 악용하고 네. 결국 우리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들이 아쉬우면 반드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쉽도록 만들고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을 좀 북한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될까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렇죠. 경제적인 필요가 있지요.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경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결국 북한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한 진지한 그 태도 변화,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의 호응, 그것이 있어야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변화되면 우리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해주고 네.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또 원칙을 세웠다 그러면 변하지 않게 밀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